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네,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학 욕심꾼, 또 문학 습관까지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늘 마음을 또 쓰시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이제 4월에는, 또, 책과 저작권의 날 있어요. 다음 네. 주에 있고, 또 약간 4월하고 책하고 또 어울리는 그런 달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진짜 문학, 우리 일상화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맞습니다.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제주도 만들기, 이런 캠페인들도 많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이달 4월에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함께 읽어보고 있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 도서로 알고 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유명해서 안 네. 읽어보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고, 오늘도 또 함께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인물들 약간 좀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인물들 네, 주로. 인물들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퀴즈식으로 퀴즈가 제가 있어요? 네. 대사를 네. 이렇게 읽으면 네. 누구의 대사인지 네. 한번 누구에 관한 대사인지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한번, 추측해볼게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대사, 어떤 대사예요? 네. 이 대사에서 제재가 좀 강한 대사를 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적 표현이니까. 네. 야, 이 나쁜 마녀야. 억센 털 러시아 고양이. 너는 사관 생도한테는 절대 시집 못 갈 거야. 군화 닦을 돈도 없는 가난뱅이 쫄병하고나 결혼해라. 앞서 다 얘기해 주셨네요. 제재가. 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요? 누구에게. 네. 나쁜 마녀야라고 한 거 보면은 여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누굴까요? 가족 중에 보통 보면 동생이랑 누나나 싸울 때 이런 게 화가 나면 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이야기 같기도 한데. 네, 누나인가요? 맞습니다. 누나? 네, 누나인데 네. 제재에게는 두 명의 누나가 있고 한 명의 네. 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있거든요. 이렇게 6가족인데 작은 누나는 제재의 수호천사처럼 제재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큰 누나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다른데 관심 없고 근데 제재를 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 죽겠다는 그런 누나. 누나예요. 그래서 좀 약간 요새 말로 좀 세게 제재가 누나에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장난감을 싸게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네. 제재하고 동생하고 부랴부랴 가는데 이미 다 팔려가지고 동생이 막 펑펑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제재가 루이스는 왕이니까 왕은 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큰 누나 때문이거든요. 큰 누나 때문에. 예, 큰 누나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귀찮아가지고 데려가 주지 않고 제재는 또 큰 누나 옆에서 계속 사정사정 하다가 시간을 또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끝내 데려다 주지 않을 걸 아니까 화가 폭발해서 이렇게 또 막 악담을 막 퍼부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안 그래도 우리 0704님도 퀴즈 풀어주셨어요. 쫄병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정답은 틀렸지만 네, 감사합니다. 0704님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네, 관심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제재가 하는 대사. 이번에는 두 번째 누구에게 할까요? 네. 가끔 저 대신 그 애한테도 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애 엄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세요. 애들이 11명이나 된대요. 게다가 모두 아직 어리대요. 우리 진지냐 할머니께서도 토요일마다 그 애 집에 쌀과 콩을 갖다 주시며 돕고 계세요. 저도 엄마가 작은 것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하셔서 제 생크림빵을 나눠 먹은 거예요. 제재 아까하고 완전 네, 굉장히 딴판이네요. 다르죠. 누군데 이렇게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을 할까요? 네. 누구에게 했을까요? 제재를 천사로 만드는 인물이 몇 명이 있죠. 네. 작은 누나도 그렇지만 네.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이라고 네. 제재를 볼 때마다 돈을 주시고 그리고 생크림 빵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재가 뭔가 보답할 게 없을까 하다가 화분에 꽃이 시들어 있는 걸 봐서 어디서 꽃을 꺾어다가 화분에 넣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빠임 선생님을 보면 제재가 이렇게 천사가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천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제재를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상대방이 또 어떻게 나에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니까 네, 그대로 또 그렇죠. 반응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대화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요. 예,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오, 아주 나쁜 아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난인데다가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 같은 못된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대요. 아우, 제재가 자신의 그 약간 속마음을 풀어놓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좀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네. 그 영혼의 친구 뽀르뚜가에게 아, 영혼의 친구.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네. 네, 이 제재 대사를 보면 제재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되게 가슴이 아프죠. 가슴 아프네요. 네. 네, 자신을 어. 스스로가 쓸모가 없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네.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재가 뭐 장난을 친다든지 심한 행동, 짓궂은 행동 아니면 심한 말을 했을 때 이제 큰 누나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네, 제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큰 누나나 그런 어른들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데 대개 어떤 원인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문제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재 아빠는 자기가 실업자 신세니까 계속 그 우울한 마음을 계속 거기 빠져 있어서 가족들에게까지 전달을 하고 그리고 큰 누나도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 막 여러 가지 자기의 현실적인 고민들에 빠져 있으니까 제재가 뭘 고민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죠? 우리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 그렇죠. 아이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또 알 수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또 대사가 또 있어요? 네, 이번에 하나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좀 슬프다 싶으면서도 약간 심한다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제재 말이에요. 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날 무릎에 앉혔을까?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는 돌아가셨어. 망가라치바가 내 아빠를 죽였어. 네, 아버지가 그렇게 침울해 있다가 갑자기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집에 네. 오셔서 무릎에 제재를 앉히고 이제부터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빈 양말을 이제 구경을 하는 날이 이제 없을 거다. 네. 다 잘 될 거다.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실업자일 때와 아빠가 취직했을 때 분위기가 아. 너무 달라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우리 제재 입장에서는. 네, 좋긴 맞습니다. 좋지만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으니까 평소랑 다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제재가 아빠에게 이제 학대도 당하고 이제 매를 맞거든요. 한 번은 되게 심하게 맞아서 이 살인자 날 죽여라, 날 죽이고 감옥에나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말할 때 전후 맥락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제재가 아빠가 이렇게 폭력을 하니까 이 폭력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되게 강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재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 아빠는 돌아가셨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아빠는 뽀로토가 아저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사실은 낳아준 아버지와 길러준 아버지 이런
우리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같이 이어지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진정한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냥 뭐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아빠 또 부모가 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일찍 그런 세상을 알게 된 5살 꼬마 제재의 아름답고도 가슴 저미는 성장 이야기예요. 성장통을 네, 맞습니다. 겪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린 또 진정한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지도 그렇죠.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네, 좀 맞습니다. 추천하고 싶네요. 네. 네. 저도 어린이들을 벌써 이제 어린이 학교에 다닌 지 10년이 됐어요. 아, 어린이 수업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린이들이 막 떠들거나 아니면 이해 못할 어떤 행동을 하면 저는 이제 밉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원인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울처럼 이렇게 집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고요. 예전에 광고에도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말처럼 아, 예, 아이는 어른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어허. 말로 바꿔서 하면 네. 그러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나의 거울이다.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우리 한 방에 끝내는 육아에서도 늘 또 현균철 병원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부모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육아하고 자라게 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이어서 네,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좋은 구절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네, 이게 포르투가가 제제가 48살이 됐을 때 네. 이제 포르투가 아저씨에게 남긴 편지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왜 철이 들어야만 할까? 왜 철이 들어야 할까? 저도 사실 좀 철 좀 안 들면 안 되나? 약간 저도 어쩔 땐 좀 철없이 그런 행동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철 맞아요. 들면 또 나이 든다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 마지막 문장이 조금 생각하게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왜 우리 네, 철에 꼭 들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요. 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린이 수업할 때 일주일 네. 동안 혼나지 않거나 장난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사고 치지 않으면 어린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이들이 막 빵 터지고 웃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다. 네, 어린이니까. 그렇죠. 네. 네. 주눅 들지 말라.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책과 함께 눈의 한 줄 같이 또 우리 콜라보 해봐야죠. 어떤 네. 한 줄 해주시겠어요? 네. 공자 제자들이 공자를 마치 신처럼 보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숨기는 게 없다. 난 늘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나는 너희가 늘 보고 있는 그대로이다. 네. 네. 오, 그렇군요. 이걸 네. 왜 골라오셨어요? 제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 제재의 과장된 행동과 과장된 말만 보여서 제재가 이상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을 할 뿐이니까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재의 말과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음. 공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자도 배우고 느끼고 영향받은 거를 그대로 투명하게 말할 뿐인데 제자들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뭐 신과 같으십니다. 이게 공자가 듣기로는 너무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래요. 그게 좀 울림이 있네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말하는 네, 게 맞습니다.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상황 보지 않고 말하는 것 때문에 괜히 오해받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또 좀 약간 서운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약간 단순히 그 말. 네, 그거 단면만 보죠. 단면만 보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막 화내거나 아이들이 막 떼쓰는 그 경우만 보지만 걔가 왜 그랬는지 네, 맞습니다. 원인은 보질 않는 것 같아요.
같아요, 과정도. 네, 그래서 싸우는 애들 뜯어 말리면서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리고 그 원인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싸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진짜, 명작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둘째 아이를 재우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아이들은 커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데 애들과 해보지 못한 게 뭐가 있지? 아이들과 추억 하나 더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잠들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자는 모습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도 그렇죠. 많이 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책 오늘 함께 들으셨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즐거운 소통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9주년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축하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축하드려요. 네. 네, 좋은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탐나는 문화 욕심꾼 우리 오승지 작가와 함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